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세계의 필수적인 국가로 평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러시아와 북한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던 한국의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목이 집중되는 한국의 진실은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안드레이 코발프, 러시아 국영 방위산업체 로스테크에 다니고 있습니다. 북극 군사화 프로젝트 팀을 이끌고 있는 수석 엔지니어죠. 모스크바 외곽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살고 있어요. 딸은 대학을 다니느라 독립했고요. 제 인생은 언제나처럼 순탄하고 계획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겨울 모스크바의 차가운 공기가 곧바로 폐를 찌르는 듯 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저는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연구소 정문에서 항상 그랬듯이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갔죠. 저는 15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지 제 사무실로 갈 수 있어요. 그만큼 기밀 수준이 아주 철저한 곳이에요, 이곳은. 코발프 동무, 오늘 스베틴에서 온 지시사항이 있어요. 팀장 타티아나가 제 책상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하나 내려놓으며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극지 군사기지 건설을 위한 첨단 쇠빙함 개발 계획서였어요. 기한은 6개월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최소 2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스베틴의 지시는 곧 명령이었어요. 거부할 수가 없는 지시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수준으로는 영하 60도에서 작동하는 엔진 시스템을 만들 수 없어요. 제 말에 타티아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갑작스레 목소리를 낮췄어요.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대통령이 발표했으니 진행시켜야 해. 결과야 적당히 꾸미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실패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포장하는 러시아 체제 유지를 위한 꼭 필요한 거짓말이었죠. 저도 그 시스템 일부 중에 하나였고요. 특별 식량 배급과 좋은 아파트, 자녀의 명문대 입학 특혜. 그런 대가들을 받았기에 저는 그동안 침묵했던 거예요.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프로젝트 계획을 논의하던 중 젊은 엔지니어 안토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의 쇠빙선 기술을 참고해보면 어떨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네 지금 농담하나?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극지 기술을 가진 나라야. 한낱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운다는 거야? 안토는 제 윽박에 고개를 조용히 숙였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제 말에 동조하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러시아의 자존심이란 이런 것이었어요. 저희는 세계를 이끌어왔고 다른 나라는 저희를 따라오는 존재라고 믿었죠. 스베틴의 지시는 곧 과학의 방향이다. 의문을 품는 자는 비애국자야. 제가 엄숙하게 말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끝났고 불가능한 목표를 향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묘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확신에 대한 균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프로젝트는 역시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핵심 엔진이 영하 40도에서 멈춰버린 거죠. 보고서에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썼지만 실상은 아예 달랐어요.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서 해결책을 찾던 그날 안토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코발프 선생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USB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저는 경계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사무실 문을 잠그고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의 최신 쇠빙선 아라온 2호 기술 문서였어요. 어떻게 입수했는지 묻지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문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극저온 문제를 이미 5년 전에 해결했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연료 효율, 내구성,
자동화 시스템까지 모든 면에서 저희 러시아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왜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지? 안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거부하실 것 같았거든요. 제 오만함이 팀을 막다른 길로 이끈 것 같아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러 갔다가 우연히 대화를 하나 들었거든요. 북극 프로젝트 예산의 40%를 크림반도 별장 건설에 전용했습니다. 보고서는 평소대로 조작해서 쓰시면 되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말대로라면 수십억이 한 번에 사라진 거니까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는 동안 그 돈은 누군가의 호화 별장으로 흘러간 거예요. 당연히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알게 된 게 처음인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 나타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 나타샤는 놀란 표정으로 주변부터 살폈습니다. 아파트에 도청장치가 있을지 몰라 생긴 오랜 습관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녀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어요. 컴퓨터를 켜고 곧장 한국에 대해서 검색했어요. 정부가 검열한 정보들만 수두룩하게 나왔죠.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타티아나가 저를 비밀 회의에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FSB 장교 패드트리도 있더군요. 코발프 동무, 특별 임무를 하나 맡기겠네. 한국의 기술을 분석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고 극비사항이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의 기술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고 싶었거든요. 보고서는 완벽한 성공을 말하지만 현실은 완벽한 실패였다. 진실과 선전 사이 그 간극이 너무 컸다. 제 마음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표면적으로는 극지 기술 혁신이었지만 실상은 한국 기술 도용이었죠. 정부는 이를 전략적 기술 확보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안톤, 그리고 선별된 5명의 엔지니어가 비밀팀을 구성했어요. FSB 요원 패드트리가 항상 우리를 감시했죠. 모든 정보는 이 방을 나갈 수 없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국가 안보의 문제다. 패드트리의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그들의 설계는 단순히 기능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효율성과 미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모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안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면적인 기술을 복사하는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혁신이 가능했을까?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시스템에서 우연히 발견한 파일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우리 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보고서가 거짓이었죠. 실패한 프로젝트들이 성공으로 둔갑했고 엄청난 예산이 사라졌어요. 안톤, 이거 봤어? 그는 파일을 보더니 창백해졌습니다. 레베데프 교수님도 이걸 발견하셨을 거예요. 레베데프, 6개월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한 원로 과학자였죠. 그의 죽음이 의문스러웠지만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안톤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사흘 후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교통사고로 사망. 그의 컴퓨터와 집은 이미 FSB에 의해 정리되었습니다. 패드트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안타깝지? 젊은 나이에. 조심해야 해. 요즘 도로가 위험하더군. 침묵을 지키라는 위협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요. 제 양심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날 밤 딸 이리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살고 있었죠. 아빠, 잘 지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이리나. 혹시 한국에 대해 아는 거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교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아빠가 믿지 못할 만한 것들이 많았죠. 정부 검열망을 벗어난 정보. 젊은 세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국가의 강함은 진실에서 나온다. 거짓으로 쌓은 제국은 모래성과 같다. 머릿속에서 울리는 생각이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코발프 동무, 축하하네. 한러기술협력단 대표로 선발됐어. 타티아나의 말에 놀랐습니다. 왜 하필 저인가 싶었죠. 패드트리가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물론 공식적인 임무는 친선 교류지만 실제 목적은 알고 있겠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라. 일주일 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빛이었어요. 모든 것이 밝고 선명했죠. 모스크바의 회색 건물들과는 달랐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가게들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죠. 모스크바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다음 날 삼성전자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기술 교류였지만 실제로는 정보 수집이었죠. 패드트리가 그림자처럼 항상 뒤따랐어요. 여기가 우리 AI 연구소입니다. 자유롭게 둘러보세요. 한국 측 안내원 김 박사의 말에 놀랐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보여준다고요? 러시아에선 외국인에게 이런 시설을 절대 개방하지 않아요. 보안구역이 따로 없었죠. 연구원들은 개방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 팀은 어떤 지시를 받고 있나요? 제 질문에 김 박사가 웃었어요. 지시요? 여기선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흐릅니다. 경영진이 방향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방법은 팀이 결정하죠.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모든 것이 위에서 결정됩니다. 의문을 제기하면 비애국자로 몰리죠. 그런데 여기선 질문이 장려된다니요. 점심시간 한 젊은 연구원이 옆에 앉았어요.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러시아의 과학교육 시스템이 궁금해요. 저희는 창의적 사고를 중시하는데 러시아는 어떤가요? 솔직하게 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 교육은 정답을 외우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왜라는 질문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후 현대중공업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세계 최대 쇄빙선의 설계도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70대로 보이는 노 엔지니어가 10살 남짓한 손자에게 3D 설계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어요. 손자가 조선공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죠. 패드트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그 노 엔지니어가 제게 USB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협력하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그 USB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연구 문화, 그리고 정부가 차단한 모든 정보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러시아의 검열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였어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에서 차단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들은 질문이 자유로웠다. 우리는 질문이 금지되었다. 진정한 혁신은 왜? 라고 물을 수 있는 곳에서만 피어난다. 제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대전과학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깨끗한 연구실, 최신 장비, 그리고 활기찬 연구원들. 모든 것이 러시아와 달랐어요. 카이스트 대학의 젊은 교수가 양자 컴퓨팅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도 결과니까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이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러시아에서 실패는 곧 처벌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성공한 척하죠. 거짓 보고가 쌓이고 진실은 묻힙니다.
대전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고속열차 안에서 패드트리와 대화를 나눴어요. 놀랍지 않나?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패드트리가 주변을 살피며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진실을 감추다 보니 체르노빌 이후로 모든 게 잘못된 거지. 깜짝 놀랐어요. FSB 요원이 체제를 비판한다니. 하지만 금방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런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내부는 분명 문제투성이일 거야. 부산에 도착해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세계 최대 선박이 건조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죠. 우리나라였다면 수백 명이 필요한 작업을 로봇들이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한국 측 엔지니어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소주라는 술을 마시며 대화가 깊어졌어요. 그들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물었죠. 두렵지 않으세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한 엔지니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위험은 있죠. 하지만 두려움에 일상을 멈출 순 없어요. 우리는 준비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이 태도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러시아에선 적의 위협을 이유로 모든 통제와 억압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실제 위협 속에서도 자유와 혁신을 멈추지 않았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 러시아인과 마주쳤습니다. 알렉세이, 5년 전 망명한 과학자였어요. 그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패드트리의 감시를 피해서요. 안드레이, 여기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 감시 카메라도 도청 장치도 없어. 알렉세이의 말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들, 의심하는 것들을 모두 털어놓았죠. 당신이 본 건 빙산의 일각이야. 러시아의 시스템은 부패했어. 과학자들의 발견은 무시되고 혁신은 억압돼. 한국은 국민의 창의성을 키우고 러시아는 국민의 복종을 키운다. 결과는 이미 명백했다. 다음 날 패드트리가 갑자기 내일 당장 귀국해야 한다며 모스크바에서 지시가 왔다고 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예정된 일정이 남았는데요. 누군가 저와 알렉세이의 만남을 보고한 걸까요? 모스크바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FSB 본부로 연행됐습니다. 12시간 동안 신문이 이어졌어요. 한국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정보를 공유했는지, 알렉세이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더군요. 코발프 동무, 당신의 상황은 심각해하지만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 신문관 콜로프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것에 서명하게. 한국의 기술적 열등함을 증명하는 보고서다. 그리고 알렉세이가 당신에게 접근했다는 진술서도 있어.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대로 서명하면 제 양심은 영원히 죽을 거예요. 하지만 거부한다면 제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주겠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집으로 풀려났지만 감시 하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 나타샤는 울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FSB가 집을 뒤졌어. 컴퓨터도 가져갔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알게 된 진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선택에 대해서요. 나타샤는 공포에 질렸지만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을 사랑해. 어떤 선택을 하든 함께할게. 딸 이리나에게 전화했습니다. 국가보안망이 아닌 알렉세이가 준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서요. 아빠, 나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세대는 다 알아요. 정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놀랐습니다. 딸의 또래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VPN을 통해 검열을 우회하고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죠. 조심해야 해. 일이나 위험할 수 있어. 아빠, 침묵하는 게 더 위험해요. 우리나라가 계속 퇴보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거든요. 체제에 순응하면 편안한 삶, 특권, 안전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죠. 새벽녘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USB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복사했습니다. 러시아의 검열 시스템, 조작된 과학 데이터, 그리고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을요. 출근하자 타티아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국방 프로젝트 최종 보고회다. 대통령 보좌관도 참석하니까 쇠빙선 프로젝트의 성공적 결과를 발표하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시간이었어요. 특권층의 안락한 거짓보다 위험한 진실을 선택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회의실은 고위 관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방부 장관, 대통령 보좌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회장까지 모두 성공 스토리를 듣기 위해 모였죠.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준비된 발표 자료가 있었지만 가방에서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극지 군사화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진짜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실패한 엔진 테스트, 횡령된 예산,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는 그래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러시아의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혁신은 자유로운 질문과 투명성에서 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어요. 마이크는 꺼졌고 저는 끌려나갔습니다. 다시 FSB 신문실에 앉아 있었죠. 콜로프가 분노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국가 반역죄다. 알고 있나? 최대 25년 형이야.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원하는 대로 하시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콜로프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기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미 암호화되어 여러 사람에게 전송됐습니다. 과학 아카데미 젊은 회원들, 독립 언론인들, 그리고 해외 언론에도요. 물론 눈속임이었지만 콜로프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급하게 나갔다가 몇 시간 후 돌아왔습니다. 당신 딸을 체포했다. 국가 전복 선동죄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리나, 우리 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 딸을 풀어주세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콜로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 이 발표는 온라인에 퍼지고 있거든. 누군가 실시간으로 녹화해서 유출시켰고. 제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회의실의 누군가가 진실에 동조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과학 아카데미 젊은 회원들이 저와 이리나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의 기술 혁신과 러시아의 현실을 비교하는 게시물들이 넘쳐났죠. 체제는 나를 침묵시킬 수 있지만 이미 깨어난 의심은 침묵시킬 수 없다. 이틀 후 저는 전격 석방됐습니다. 이리나도 함께요. 공식적인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늘어나는 국제적 압력 때문이었죠. 하지만 대가는 컸어요. 모든 지위, 연금, 아파트 소유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시베리아 외곽의 작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좌천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마음은 가볍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볼 수 있으니까요. 모든 특권과 지위를 잃었지만 양심만은 지켰죠. 코발프, 새 연구원들이 도착했어. 당신이 교육을 맡아줬으면 하는데. 소장 마르코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이 이곳을 자원했다니 놀라웠어요. 모스크바의 호화로운 연구소 대신 시베리아 오지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죠. 저희는 선생님 발표를 봤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용기에 감명받았어요. 저희도 그런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행동이 헛되지 않았던 거죠. 이리나는 대학에서 쫓겨났지만 온라인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 학생들과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죠. 나타샤는 작은 마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특권층의 삶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FSB 요원 패드트리였습니다. 경계했지만 그는 달라 보였죠. 사적인 방문이요. 공식적으로 난 여기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알려줄 게 있어. 그가 건넨 태블릿에는 모스크바 젊은 과학자들의 비밀 포럼이 열려 있었어요. 코발프 방식이라 불리는 새로운 연구 문화가 퍼지고 있었죠. 질문하고 검증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제 용기가 씨앗이 되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부에선 당신을 위험 인물로 봤지만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 스베틴 내부에서도. 더 놀라운 소식은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젊은 과학자들과 비공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의 움직임이었죠. 한국의 기술력과 러시아의 기초과학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어요. 한국현대중공업의 비공식 연구 프로젝트 참여 제안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극지 경험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프로젝트였죠.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였어요. 이리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야. 아빠,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장학금 제안이 왔어요.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경험하게 될 자유로운 학문의 세계를 생각하니 기뻤어요. 그녀는 제가 꿈꾸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겁니다. 창가에 서서 시베리아의 광활한 설원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한 대가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러시아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얻었죠. 진실을 말한 대가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래를 얻을 기회를 얻었다. 한국을 겪고 러시아에 대한 불신을 확신으로 바꾼 코발프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